저희가 TNR을 하기 직전에는 다산의 여왕이라서 이곳저곳 새끼를 뭐 3-4마리씩 매년 낳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TNR을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구역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양심을 이끄는 임원진 집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뵈니 조금 쑥스럽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양심 9.5기 기획부장과 그리고 10기 부회장을 맡은 노원어문학과 1학번 왕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0기 부회장으로서 연양심의 사실 전반적인 업무와 활동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식 관리나 감독, 그리고 개체들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다가 이제 신규 개체가 발생하면 정기 TNR을 진행을 하고, 아픈 고양이가 있으면 긴급 구조도 진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연계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묘 봉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부원들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친목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님, 연양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연양심은 교내 캠퍼스에 지내고 있는 고양이들과 그리고 교내 구성원 사이의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캠퍼스 내에 있는 고양이만을 위해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고양이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민원이나 피해를 해결하고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활동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는 안산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산을 통해서 외부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캠퍼스 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캠퍼스 내에 고양이가 들어오는 것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고양이들을 중성화시키고 또 개체수를 조절하면서 사람들에게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집사의 고양이 자랑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연양이들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저희 동아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 중에서 10년 넘게 캠퍼스에서 살아간 모짜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1살 미만일 시절에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와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을 정도로 오래오래 캠퍼스에서 살아간 친구입니다. 최근에는 그 친구가 치주염이 악화되면서 저희의 입양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가정으로의 입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모든 구조활동을 연양심 집사님들이 진행하신 건가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고양이들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이런 행동에 이상은 없는지 또 개체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늘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짜가 조금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저희가 긴급 구조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미처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던 치주염 증상을 알게 되었고 노령묘라는 이제 조건 하에서 저희가 입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캠퍼스 고양이들도 소개해주세요. 또 대표적인 고양이는 경영관 테라스에서 지내고 있는 흥국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흥국이는 저희가 사실은 리반이라는 이름으로 22년도쯤에 TNR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캠퍼스 외곽에서 지내다가 최근 들어서 1-2년 전에 경영관의 자리를 잡게 된 친구입니다. 이런 좀 까만 수염을 가진 턱시도 고양이인데요. 그 친구는 사실은 덩치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막지 않는 대단한 개냥이라서 경영관에서 현재 이쁨을 받으면서 마스코트로 지내고 있습니다. 흥국이를 보니까 캠퍼스 구성원과 고양이가 공존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큰 건 뿌듯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건 돌보고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과 어울러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다른 구성원들한테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고 긍정적인 느낌으로 잘 다가가고 구성원으로서 더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저희에게는 가장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연양심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적도 있었나요? 연양심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포인트는 사실은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저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연양심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정말 길고양이를 밥 주는 활동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런 캠퍼스 내 혹은 길고양이를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먹이를 주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행동 반경을 파악하고 개체수를 사실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TNR인데 이런 TNR의 활동의 성과나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긴급구조 활동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TNR의 성과나 개체수 조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양심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TNR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제가 연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 연양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항상 이 엑셀 DB를 활용하면서 각 구역별로 고양이가 정확히 몇 마리 있는지 그리고 캠퍼스 내에 정확히 몇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봤을 때 5년 전이나 그리고 현재 5년 후의 지금이나 크게 고양이의 개체수가 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5년 사이에 새로운 고양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입이 있었지만 유입이 있는 만큼 유출이 있어서 이 전반적인 개체수는 조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개체수 조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TNR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음대 쪽에 있는 어미 고양이를 한 마리 알고 있는데 그 고양이가 저희가 TNR을 하기 직전에는 상당히 다산의 여왕이라서 이곳저곳 새끼를 뭐 3-4마리씩 매년 낳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TNR을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구역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또 어미 고양이가 또 다른 곳으로 유출되고 이 과정에서 개체수 조절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TNR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양심은 수술을 받은 고양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사실은 TNR의 절차가 잡고 그리고 중성화한 다음에 방사까지의 과정을 TNR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동물단체에서는 이렇게 방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임보를 거친 다음에 방사 후에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성화를 한다는 게 어찌 보면은 큰 수술을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오랜 기간 임보를 하면서 잘 회복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고양이가 어떤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밥을 먹거나 다른 개체와 어울리는 과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도 무작정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수컷과 암컷의 이 임보 기간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방사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어느 패턴으로 등장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양심 임원진 왕윤영님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양심이었습니다. 연바.